안녕하세요. 긍정닥터 이경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 인슐린의 다양한 이야기를 해봤고 우리가 단순당을 왜 조심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인슐린 저항성과 우리 몸의 민감 조직이 따로 있다는 걸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어서 체지방과 근육은 인슐린이 많아도 당을 가지고 오지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면에 이런 인슐린에 여전히 민감한 장기들이 남아있고, 이 장기들이 민감성이 있는데 혈당이 높아진 바람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의외로 간단하고 여러분들이 쉽게 일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뭔지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인슐린 저항성, 우리 몸의 세포가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는, 저항하는 거죠.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서 혈당이 계속 높아지고 인슐린은 더 많이 분비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결국 특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 골격근과 지방 조직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조직들은 인슐린이 더 많이 있어야 혈중에 돌아다니는 혈당을 받아서 쓰게 돼요. 근데 문제가 이 모든 조직이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조직들은 여전히 인슐린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 민감한 조직들,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바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장기들이 심장, 뇌, 간, 그리고 여성의 경우 난소, 남성의 경우 고환, 그리고 부신이 있습니다. 심장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때 더 많은 인슐린에 노출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동맥경화가 생길 수 있죠. 이게 결국 심근경색이나 뇌경색과 같은 심장병, 그리고 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 두 가지는 정말 치명적인 합병증이기 때문에 걱정하고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뇌입니다. 우리 뇌는 인슐린 민감 조직 중 하나예요. 과도한 인슐린은 뇌 기능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알츠하이머 치매조차도 뇌혈관의 동맥경화가 훨씬 더 많은 이유였다라는 연구가 발표된 걸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만큼 기억력,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에도 이 인슐린 저항성이 엄청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인슐린 저항성과 알츠하이머병 사이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사이에는 뇌혈관의 동맥경화가 매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간도 인슐린에 여전히 민감한데요. 인슐린 저항성은 간에서 지방 합성을 촉진하죠. 지방간이 점점점 심해질 수 있습니다. 간이 지방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결국 저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는 더 진행이 되면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될 수 있죠. 지방간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지만 나중에 심각한 간질환으로 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신도 인슐린의 영향을 받는 장기입니다. 부신에서는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코티졸, 그리고 안정이나 활력과 같은 느낌을 관여하는 DHEA, 거기에 미네랄을 조절하는 다양한 호르몬들이 나오는 장기인데요. 이 인슐린 저항성이 부신에 작용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특히 이 코티졸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부신에서 뭔가 여러 가지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 있는 원료는 한정되어 있는데, 코티졸을 계속 분비하게 되면서 활력을 나타내는 호르몬, 그리고 일부 여성 호르몬, 일부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데, 이런 성 호르몬의 합성이 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피로감을 느끼실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여자분들의 난소도 인슐린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여러분들 중에 있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병이 생길 수 있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고환인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남성의 성호르몬 분비에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을 낮추게 되죠. 이는 성기능의 저하, 근육량 감소, 또 에너지가 부족한 느낌, 특히 이제 남성의 경우에 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식 능력에도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난임병원에 가시면 보통 대부분 당뇨 해결하세요, 체중 감량하세요 하는 이유가 이 인슐린 저항성이
그만큼 아이를 만드는데 매우 부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인슐린 저항성이 왜 생기는지 우리 이젠 알고 있죠. 첨가당의 과잉 섭취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설탕, 밀가루, 그리고 쌀가루, 소금 같은 하얀 가루. 그 중에 설탕이 이제 가장 문제인데요. 이 설탕은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고 췌장에 부담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단순당,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다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 단순당은 명백히 나쁩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단순당의 섭취를 최소화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모든 음료, 심지어 스포츠 음료조차도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 종류를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 여름에 스포츠 음료, 이온 음료, 건강에 좋다는 비타민 음료 다 첨가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맹물, 아니면 차를 좀 차갑게 만든 거, 아니면 아메리카노인데 설탕이 없는 거, 이런 음료를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리하실 때도 설탕이 아닌 다른 종류로 단맛을 내면 좋겠는데요. 그 방법들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뤘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가요, 나를 완전히 다른 나로 만들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내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작은 실천, 음료를 고를 때 설탕이 없는 걸 선택하는 것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